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수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15시즌 15번째 이야기, 15시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던 수도였던 개경과 한양의 시가지에 있던 큰 상점이며 큰 상점에 있던 거리를 가리켜 시전거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시전, 즉 개경과 한양의 시가지에 있던 큰 상점. 이들은 금난 정권, 즉 유기전을 비롯한 한성 내의 37개 시전들이 도성 안팎으로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이 난전이 시골 5일장 할머니들이 파가져오고 배추 가지고 와서 파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큰 상점 개경과 한양에 있던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1700년대 1800년대 아메리칸판으로 유럽판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모델보다는 대기업 이전에 1700년대 1800년대 미국의 석유가 됐건 철도가 됐건 배가 됐건 그런 독점권을 가진 부들의 사업 영역으로 보는 게 더 맞다 하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부르주아즘. 이 부르주아지는 원래 성 안의 사람이란 뜻, 마르크스주의 이후 현대에는 유산시민, 자본가, 계급을 뜻하고 형용사형은 부르주아다. 어원과 역사. 프랑스로 성을 뜻하는 부르크입니까? 부르크, 우리가 함부르크 할 때, 또는 구락부, 일본말로. 부를 축적한 계급이 안전하고 윤택한 성내에 살고, 그렇지 못한 계급은 위험하고 천박한 성내에 살았으므로 생긴 명칭이다. 유래를 쫓아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을 뜻하게 되었고, 바니어는 무산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다. 자, 그러면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부르주아, 원래는 윤택한 성 내에 살고 성을 뜻하는 부르크에서 유래했고, 부르주아즈. 자, 금난 정권, 유기전 비롯한 한성 내의 37개 시전들은 도성 안팎의 10리 이내의 난전을 금지시키는, 즉 도성, 기준이 성입니다. 성 안에, 즉 성 안에 사는 사람, 부르주아즈, 즉 시전을 하던 유기전을 하던 이 한성 내의 시전들이 결국은 부르주아의 시초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독점권을 없애는 어떤 이런 법적 대립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대표적인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유기전이 이제 우리 한반도화된 아시아화된 세토화된에서는 유기전 개념이 비단, 어물, 종이, 모시, 명주, 면포인데, 물론 이제 이건 너무 지금 로컬리즘에 강한 모양이지만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볼 거는 이 어물하고 종이를 빼더라도 비단, 모시, 명주, 면포 다 이게 산업혁명의 방직기술 공업화된 그런 공장형 제품의 목록들입니다. 자, 이래야 아무튼 이 시전이나 유기전들은 자금을 대여해주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가 받고 난전을 금지하고, 특히 난전을 금하게 한 사실을 유기전에 갖는 최대의 상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길드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즉 이런 우리가 이제 독점권을 행사하는 이 영역을 이 세도 가문과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또는 이 무역 대항해 시대 이거하고 맞붙여서 이제 동인도회사, 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영국 동인도회사, 이런 비유들을 많이 했고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들의 시전이 됐건 이거를 개혁하려는 것을 했던 게 우리 이제 정조의 신해통명이 정조고, 또 체제공이고, 1776년 이후에 물론 이제 연도별로는 아마 후쯤에 되는 거고, 이런
중산주의하고 대립이 되는 게 결국은 홍구경이고, 이제 우리가 한국 드라마적인 역할에서는 뭐 홍봉환이가 됐건 기존에 이제 정조하고 반대가 되는 노련 세력들을 홍구경이가 제압을 하는, 그냥 한반도사에서는 이 대립 칼싸움으로 되겠지만, 우리가 1700년대 1800년대 아메리카나 유럽의 어떤 이 그 경제적 시스템의 거대함을 깨기 위해서는 그 경제론을 반대하는 또 더 디테일한 또는 개념적, 아니 사상적, 철학적 또는 그 뭐 수학적이 됐거나 아무튼 현실적인 이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그 누굽니까, 그 홍구경이라는 인물적 단순 비율을 떠나서 이 홍구경이라는 한자 네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의 뉘앙스나 또는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즉 이 경제의 새로운 모듈이 과거의 구질서의 중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구도가 결국은 홍보관이가 정조를 누르했던 노론의 구세대력, 그 노론의 세력들, 또 용조하고 이어지는 이런 그 구질서와 신질서의 대립적인 것들이 등장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한국 기록화, 아시아화된 기록화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너무 많이 본 이 칼싸움 논리로 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 논리를, 거대한 경제 논리를, 거대한 무역을 깰 수 있는 이론적인 이 등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776 중요한 포인트점이고, 이 1776에 이제 이거 제가 그 전에 이제 이거 좀 녹화 한번 틀렸다가 낙서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아무튼 1776에 우리가 이제 이 지금의 공화국의 시대에 살면서 바라보는 공화국의 탄생이란 것은 그렇게 당연한 논리로서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이 1776 분기점에 이 첫 공화국의 탄생, 대통령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물론 이제 미국 역사의 1776의 스토리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그 후대에 다시 그 출원점을 잡은 거고, 또 그 약간의 덧붙인 어떤 스토리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그런 하더라도 그런 개념적인 거를 1776부터 스타트를 했건, 그런 힘싸움이 있었을 때의 이 시대의 구시대의 로얄과 혈통가에 대립해서, 구왕권 시대를 대립해서 이런 개념들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일루미나티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 지하 세력 하면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계몽시대, 광명의 이런 개념들이 종교적 시스템의, 천주교적 또는 이 계급사의 혈통가적 시스템에서는 이 적대 세력이 되는 거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단 세력이 되는 거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1776 중요한 포인트고, 이 이제 달러에 등장하는, 물론 1920년대쯤 이 달러가 나오나, 아무튼 이 달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아무튼 언제나 말하는 마크 베쇼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육각형의 별, 메이슨 등장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뭐 이게 계단이 13개다 뭐 이제 이런 건 초보적 수준이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 이제 이 실제적인 입체형이 된, 또는 이 건축이 되어 있는 이거를 실질세계, 기의 세계로 보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시대를 그 사상을 반영하는 건데, 실제 이 천자의 어떤 혈통가를 잠시 가려놓은, 또는 이 중심을 비워둔 그림이지만, 이 중심은 순수한 그 이론, 99%에서 1%를 채우는 완벽한 그 절대자의 자리, 또는 절대 기준의 자리,
하지만 이제 금성의 사인의 개인적인 의도에서 이 중심의 자리는 이제 비오더라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비유가 이게 기면 이게 리고, 이게 이제 사단 칠전론에서 리가 기에 작용을 하는 거고, 이 리의 순수성이 표현하는 거고, 또 이게 뭐 전시안이다, 또 신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붙여진 거고, 아무튼 구질서가 이 피라미드의 탑에는 과거에는 혈통가로 현존하는 신을 절대자를 그 순수성을 허수아비 삼아 끌어가는 시대를 배제한, 하지만 이게 다시 발현할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과도기적인 그림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칠정론의 그 리와 기의 문제의 기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달러의 이제 뭐 이게 노브스 오더 세큘럼이 뭐 신세계 질서다, 뭐 신세계 질서를 완성한다 이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라틴어 이 숫자가 1776을 의미하고, 이 1776을 숫자로 계산하다가 여기서 제가 지금 잘못 계산해갖고 다시 하려다가, 아무튼 이거는 마크 페시오의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달러에 등장하는, 자, 다윗의 별부터 해서 또 13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 13이란 것은 중요한 거다. 13도, 13 가문, 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13도, 이제 대한제국사에 등장하는 조선 8도에서 23부 갔다가 다시 13 등장하는 거고, 이 13이라는 지금 도로 보는 거고, 13도 가문으로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음모론적인 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13도가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에 수장이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우리 아메리칸 판으로 봤을 때는 주지사회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 13도적 개념은 우리가 이제 유대 역사에서 등장하듯이 어떤 가문사로 보는 거지만, 실제 지금 세계에서도 13이라는 영역은 다르겠지만, 실제 지배하는 세력들의 13 가문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13이냐 300위원회냐 또 기타 몇이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등장한 게 뭐 G7, 뭐 G20,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다 그런 개념들이고, 실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혼자 해먹느냐, 특정 가문들의 내역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느냐, 이걸 표명화된 기업들이 맡고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1800년도에 세도 정치를 보듯이 세도 가문들의 가문 혈통가들이 해먹듯이, 또 과거에는 로얄가에 집중돼서 이 구질서의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 그 구질서의 시스템 뒤에서 실제로 해먹는 게 있고, 지금 세상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지만, 그 뒤에는 당연히 특정인들이 해먹는 연속성들이 과거의 기록을 현재에 꼭 비춘 걸 떠나서 연속성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가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와중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이 아시아에 찍혀진 패턴을 단계별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 실체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아시아판에서 몽고 제국이 이걸 통일했다는 말도 안 되는,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게 큰 땅을 색깔을 칠해 놓으면 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거를 선호하는데, 이 구대륙에서, 즉 지금 우리가 만주로 보고 중앙으로 보고 티벳으로 보고 또 중국이 서쪽으로 보고 시안 보고 서안 보고, 이쪽에 사막 고원, 뭐 여기
에레베트 산맥, 여기 또 뭐 이렇게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뭐 이런 곳들을 이렇게 색깔 칠해내서 이게 하나의 제국이라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도 유치원생들 설득하는 거고, 이 영역을 관통하는 과거 시대의 교통의 수단 또는 조직의 그런 것들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영향을 주고, 동일한 의식 구조, 사상 구조 또는 체계화된 것들을 뭐 우리가 하다못해 이 사람들을 파악하는 뭐 주민등록증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제국이지, 그냥 색깔 이렇게 칠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과거 시대에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산맥들을 넘어서 여기를 지배했다는 그, 그 발상이 너무 아름다운 발상이다.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런 게 대조선이고 여기가 조선이고 뭐 이게 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대조선 논리 중에 또 과거사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9대6 판에서의 확장성은 본질을 모르는 그냥 낮은 단계의 스피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은 뭐냐면 패턴입니다. 패턴. 이 몽고 제국이 중국도 먹고 만주도 먹고 서쪽도 먹고 하다못해 유럽도까지 먹고 중앙아시아 다 먹었는데 굳이 고려는 못 먹었다. 분리 개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13도가 나오고 여기도 13도가 나오고 여기도 13지파가 나오는 게 13, 13. 그래서 이 금성의 사인의 이야기에서 이 13의 이 영역을 작은 곰자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작은 곰자리. 즉, 이 작은 곰자리가 큰 곰자리를 함께 공존한다. 이제 이거는, 그리고 북극성이 존재한다. 금성의 산에서 금성산에서 그냥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작은 곰자리, 즉 작은 표본이 등장을 해야지 큰 것에 확대시키기가 쉽고 집중시키고 그 이론을 실행하기도 편한 거다. 먼저 작은 곳을 세트장에서 모든 것을 실험하자. 그래서 한반도 조선, 아메리카의 동부 13도, 이스라엘의 13지파.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태어났냐를 보면, 자, 이스라엘은 1940년대 이후, 대한제국은 이제 조선하고 이게, 우리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뭐 2000년, 6000년, 만년 뭐 이렇게 딱 하는데, 금정이 사는 이야기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이 시기고, 이 시기 기록을 자판의 시대를 보고, 우리가 대한제국에 등장하는 1896, 1897로 봤을 때 또 순서를 정하자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과 또 이 조선인 또는 이 한반도인들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거고, 일단 그게 간문화가 되는 거고, 또 삼배옷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팥죽이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유대에서 나오는 개념은 더 스토리적인 것에 근대적인 이야기를 추종하는 세력이고, 여기에 있던 문화적 모티브는 더 오래된 고대의 이 문화이다. 뭐 이거야 뭐 한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거고, 어느 정도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들 내부에 돌아다닌 것들만 좀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튼 중요합니다. 동부 13도, 이스라엘 또는 한반도, 이 세계의, 원래 이게 세계지도 아니지만 세계를 운영하는 지금 논에서 중요한 거고, 이 200년 안짝의 역사에서 여기를 새롭게 하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이쪽에 좀 뿌려놓고, 또 이쪽에는 극으로 또 뿌려놓은 게 있다고 보는 게 금성산의 이야기의
시즌 1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명확하게 찝지 않은 하지만 거론시켰고 오늘은 그것을 좀 찝어줄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좀 10월 7일에 4주년 기념으로 이 강의를 할까? 강의는 아니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 10월 3일에 개천절에 할까 하다가 제가 10월 3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3일이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들 알겠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오늘 편에서 시즌 15에서 15편에서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태인, 즉 유태인은 여기서 중요한 건 태초인이다. 태초인. 누가 태초인의 족보를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태초인의 족보를 맞건 틀리건 지금 전반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결국은 유대교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천주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이슬람이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 기독교적 개신교들이 또 변화해서 현대 정치의 정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개념도 이 기독교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루터 등장하고 감리교 나오고 영국 성공이 나오고 또 몰몬교 나오고 기타 등등 나오면서 이 맥락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이고 이 개념 속에 성리학이 있는 거고 이 개념 속에 송나라의 주자가 있는 거고 이 개념 속에 조선의 그 성리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성리학의 그 노론, 그 붕당, 노론, 소론 이런 것들도 다 이거하고 일맥하는 거고 훈구와 살림적 개념이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개념에 또 칼라가 보이는 거고 이 이전의 시대의 칼라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적일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인도 신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근대의 2, 300년 또는 500년의 핵심이고 이 안에서 어느 분기점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시간표에 이 세계사의 틀에 이 한국사의 틀들이 정립되었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제가 말한 게 명청에서 청이 명나라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린 청의 관점으로 서술된 청의 관점으로 역사와 종교가 재편된 이것들이 아니겠냐라는 가설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명청 교체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는 게 1776이다. 1776으로 말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1776으로 일단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이 유태인이라는 이런 우리는 어떻게 나오니까 아무튼 태초인, 유태인, 처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거고 이 스토리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이 붉은 주 물론 이 붉은 주 이게 100% 꼭 이것은 아니고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서의 흐름상에서의 이 붉은 주가 이 상형하고 맞는 거고 비침이 이 생명하고 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욕구일질은 피다.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금성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를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고가 다가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추론을 관점을 설정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다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야기들로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소화하시는 거고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불굴주는 이거다고 갇혀버리는 거는 안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소화를 못 하시는 거고 아무튼 하지만 이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불구주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정조하고 관련돼 있고 예수하고 관련돼 있고 이 지저스가 또 제우스라는 명칭하고도 12지신의 첫 번째 신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여러 가지 자기가 이건 너무 종교적으로 하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이 이런 개념이 통합적인 개념을 떠나서 아무튼 유대인하고 관련해 유대인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언 세자할 때 장언 드리다 희생양 어린 양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자 그랬을 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예수의 물론 죽은 분기점은 아니지만 태어난 분기점으로 우리가 세력기원의 차이점을 두는 거고 즉 세력기원은 예수 탄생이고 서양기독교 문화권에 사용해온 기념법의 책력으로 현재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고 서기는 일반적인 영은 존재하지 않고 그레고르의 1년을 시작하는 해를 BC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무튼 여기 핵심은 이 서력 기원이라는 기준점이 예수 탄생으로 보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분기점으로 BC가 되는 거고 AD가 되는 게 세계사의 큰 틀의 좌표가 되는 거고 이 좌표 이 분기점에 예수가 실제 존재했느냐 존재 안 했느냐라는 실제론적 인물적인 그 추적이 물론 우리가 지성인이고 뭐 이제 종교인들은 무조건 존재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개념 예수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스토리의 인물은 스토리는 없겠지만 그런 인물이 있었겠느냐라고 여기를 이제 구약의 족보로 따져보면 알겠지만 예수가 처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처녀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캐릭터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설명을 하는 거고 아무튼 종교를 믿는 분들은 죽어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기준점이 예수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거는 금성의 사이된 이야기에서의 가설을 얻는 이야기니까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또는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가 정조가 되는 거고 이 정조가 다시 기준점이 되는 게 1776이다. 그러면 1776 이전 BC가 있는 거고 1776 이후에 AD가 존재하는 게 숨겨진 키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서의 이 장언세자, 사도세자, 즉 정조가 1776에 등극을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 이전에 죽지만 정조하고 또 사도세자하고 관련이 있는 1776 이전의 연결성이지만 우리가 미국 독립 또는 정조의 등극 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또는 아담 바우사우스의 일루미나티 창립일 1776이 중요한 이유의 포인트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1776 이전을 또 다른 구질서 1776을 새로운 질서 그래서 공화국의 탄생이 미국이 되는 거다. 라는 포인트의 핵심의 중심적인 자가 동부 13도사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튼 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로크고 발라는 실패로 돌아간 후 135년에 로마 제국의 모든 예루살렘이 출입이 금지되고 이스라엘 연합 왕국이 분열 이후 이들 후손은 유대인과 사마리안으로 나누어졌으니 이 두 민족은 이후 수백 년간 서로를 적대하게 된다. 자, 주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나올 때는 예수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랍비에서 못 박아 죽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왕건이 물 그릇 입 놔두고
따라준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챙기는. 자, 이제 이 포인트가 예수 이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나눠지는 거고. 자, 그러면 1776 정조 워싱턴 아담 스미스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등장하는 1776 혀가 꼬이네. 1776 이전 이후에 이제 우리 한반도 사이 정조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자, 시파와 벽파가 등장하고, 시파와 벽파의 기준점은 그 탕평책하고 이 사도세자가 있는 거고, 사도세자의 기준에 사도세자가 안타깝다. 시파. 벽파는 마땅하다. 자, 이거를 거꾸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가 죽은 게 마땅하다. 유대인, 예수가 죽은 게 안타깝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스토리가, 자, 사도세자가 죽은 게 안타깝다. 시파. 벽파 마땅하다. 물론 이제 꼭 사도세자 문제도 일부 있지만 또 탕평책에 관한 것도 시파 벽파에 하여튼 불리지만, 여기서 이제 강렬한 게 벽파고, 자, 이 벽파가 결국은 이걸 제가 시즌 1위 아마 이야기했던 이 벽파가 지금의 지중해 이스라엘로 간 지금의 유대인들의 틀을 잡아준 세력들이 아니겠느냐가 제가 말하는 이 벽파의 세력이 지금의 지중해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주한 세력일 수도 있고, 이것을 형성한 마쿠의 세력일 수도 있고,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까. 아무튼 이게 이스라엘 탄생하고 관련돼 있고, 이거에 영향을 준 게 영국이 되는 거고. 자, 다시 이야기를 또 세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장은세자가 예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분기점에 시파 벽파가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금성이 사인 이야기에서 주로 했던 게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시오니즘으로 독립을 한다 라는 개념 자체가, 이 2000년이라는 게 2000년을 흩어져서 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2000년 동안 지켰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완전한 상상, 가설, 추리, 1000% 극상상입니다. 자, 1776이 꼭 분기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때 이후로 생긴 세력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역사를, 종교를 길게 만들어서 포인트점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부터 우리는 존재했다는 명분성을 가지고 역사의 우월성을 두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청나라라는 세력을 보면 그 여진이고 말갈이고 숙신이고 뭐 물길이고 그 주 세력이 아니었던 애들이고, 얘들이 이 명나라를 먹었습니다. 명나라가 더 족보가 있고 오래된 거고, 이 명나라가 지금의 세계적 관점의 세계는 아니겠지만 그 시대의 만약에 북아메리카 영역에서의 전체적 입장에서의 명나라의 그 칼날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게 단순히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족보의 문제까지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할 입장에 놓여지는 게 여진족, 누르하치, 청나라 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을 해서 장악을 했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수해서 자리만 꽤 차고 살았겠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뭐 200년밖에 안 됐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사적 관점에 이 기준열, 이 라인들, 종교 역사의 스토리들을 누군가가 어느 시대에 재패를 한 사람들이 재설정을 했겠느냐,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냥 뭐 저는 이제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가설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서 그 분기점에 AD, BC가 나오고 그 세계사적인 스토리로 유럽사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사는 결국은 뇌진사가 되는 거고 팔기군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한제국 역사는 프로이센 청제국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트화된, 축소화된 데서는 한민족, 한국과 한혈통의 라인이 되겠지만, 이게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이 지역적 변동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것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널리 알려진 장은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로 효장세자가 사망하자 세자에 책봉되었다. 자, 사도세자는 장은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고 효장세자가 사망하자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효장세자, 장은세자 이후에 종조가 되는 거고, 지금 영조, 종조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 와중에 사도세자가 있고, 사도세자는 효장세자가 사망해서 세자로 책봉됐으니까 원래 라인들은 영조, 효장세자, 사도세자, 정조가 되는 거고. 이제 일단 순서대로 이게 순서를 외워야 될 게, 영조, 종조 앞에 두 명 있다. 아무튼 정신병을 앓고 비행을 저지르다가 뒤주안에 갇혀 사망한다. 이후 조정은 장은세자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이란 입장과 당연한 죽음의 입장에서 벽파는 장은세자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시파라고 한다. 사도세자는 여차여차 장은세자, 영조, 효장세자 대리정정 맡기고, 시파는 장은세자의 죽음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여겼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벽파라고 했다. 시파는 안타까워, 벽파는 당연하고. 이게 2000년 전에 이 스토리로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한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패턴이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탕평책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이제 영조, 종조 탕평책 자체가 실제 시대의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걸로 변이됐냐고 했을 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평하게 치는 거를. 하지만 이제 이 탕평책의 본질은 로얄가가 존재하는 거고, 이 로얄가가 사라진, 세도 가문에 넘어진, 어진 후에 등장한 이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농민반란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어떤 역할하고 모임하고도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관계고, 실제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1800년대, 1700년대 말부터 1760부터 하나의 금액이 1760이니까 이거 있을 때 1800년대 말까지는 이 노동자들의 액션이 또 과하게 존재했던 것들이 이 한반도 시골에서는 농민반란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다.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고 칼 막스라고 하고, 이제 여기가 카르 마르크스라고 하니까 칼 막스. 자, 독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독일. 자, 애덤 스미스 영국,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독일. 영국, 독일은
하나의 섹션 프로이센, 즉 청제국하고 관련이 있는, 청제국의 라스트 세력이에서 영국이 나오는, 이 영국이 나오는 것을 조선사에서는 그 선영을 하는 고종을 그, 그 민씨가 아닌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무튼 핵심은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영종 정조 이후의 계몽 어떤 이런 그 기술, 서학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실제에는 1700년대부터 1800년대는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논리이고, 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상, 경제적 사상, 그 중상주의란 것 자체는 그 배를 탈고 식민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그 파는 어떤 이런 큰 흐름이라 보면,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실제 오리지널 무대에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계로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되면서 이 등장하는 신부르주아고, 이걸로 인해서 등장하는 게 공화국이고, 이게 이제 사회의 변화에 로얄가가 무너지는 또 다른 체계다라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가상화폐가 됐건 또 새로운 이 시스템은 또 그 전에 있던 그 세력들과의 힘싸움에서의 또는 새로운 그 아젠다의 확장이고, 여러 가지들이 다각도로 충돌하는 분기점이고 나아가는 분기점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부론이 등장하는 거고, 칼 마르크스의 이 어떤 이 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탕평책하고, 탕평책이 낳은 개념이 공산주의적 칼 마르크스, 그걸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되면 살짝 거론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단순히 자본론은 카를 마르크스의 독일어를 집필하고 프리드리 엥겔스가 편집한 방대한 정치 경제학 논문으로 1867에 출간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100년 후에 실제로 책이 나오는 거죠. 이 국부론 이후에 등장하는. 자, 이거를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다들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동경대정 체제우는 한문으로서는 동학의 경전이다. 체제우가 사용될 때 이 책도 불태워졌으나 후계자인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영이 1880에 비밀리에 간행했다. 즉 이제 이 체제우 최시영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역사의 몰몬경 또는 개신교 입장의 흐름에서는 그 조셉 스미스하고 브리검령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실제 미국 역사의 주 무대에서의 그 사상적 대립의 본질은 또 이 칼 마르크스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1700년대 180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민 나는 그 못 살겠다 꾀꼬리 하면서 호미곶갱이 들고 다닌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산업화 시대 산업의 폭발적인 신산업이 터지고 있는 그 아메리카 북부의 상황에서는 노동자 계급들의 어떤 그 운동하고 또 매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아메리카 무대에서는 이 그 노동자들 운동과 또는 몰몬교의 탄생은 확실히 다른 두 가지 길이지만, 이런 맥락들이 한반도사에서는 이식된 걸로는 그냥 동학농민운동, 이게 이제 남북전쟁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난을 한 것들로 그냥 호미 곡괭이 만들고 1700년대 1800년대 으쌰으쌰 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시기 또 로컬리즘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 이 한반도상에서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싸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안 싸우는데, 먹고 힘들어 죽게 생겼어도 안 싸우는데. 근성이 그렇습니다. 근성. 물론 이 근성은 그, 이 6.25 때 그 쉽게 말하면 혈기 있는 지식인들, 혈기 있는 사람들의 뿌리는 거의 다 뽑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재우, 최시영, 조셉 스미스, 브리검요, 카를 마크스, 프리드리 앵글스, 이게 이 고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무대에서는 이제 이 몰몬경은 서부개척으로 유명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한반도 사이에서 동학이 최재우, 최시영만 나온 건 아니고 정몽준도 나오고 기타 등등 접주들도 나오고 복합적인 관계들의 연합 나오고 동선대응도 나오고 연합하고 하겠지만, 아메리칸판에서도 본질은 이 국부론이 등장하는 거고, 또 칼 마크스의 이런 논리들이 물론 이제 독일이란 타이틀로 가고 있지만, 어떤 이 산업혁명이 강하게 집중된 에너지의 충돌에서 부르주아하고, 즉 부르주아 시전상인 금단정권, 또 난전이 허용되는 이런 스토리의 시카고 또는 그 뉴욕, 뉴잉글랜드 이런 쪽에 철도가 개발되는 그 철도의 생성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은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헤겔, 윌리엄 프리드리 헤겔입니까? 헤겔, 게오르기 윌리엄 프리드리 헤겔이 이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주고 헤겔의 변증법, 이제 우리 시대에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고, 정반합, 이 헤겔이 사상을 입은 게 카를 마르크스고, 또 헤겔 넘어서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독일이다. 그러면 아메리칸판에 독일이 있으면 있을 위치는 오하이오 주다, 일리노이 주다. 일리노이주, 일루미나티 뭐 그런 이야기 시즌이라서 했고, 자, 임마누엘 칸트 1724년 1800년대, 즉 거의 정조하고 또 타이밍이 맞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를 정점을 올려놓고 독일 관념 철학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즉 동부 13도가 독립을 하는 동부 13도고, 이 프로이센이 존재한 곳은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뭐 이쪽 서쪽이 되는 거죠. 동부 13도에서. 즉 동부 13도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여기를 흐르는 강은 밑으로는 오하이오강, 위로는 도대고, 여기가 이제 만주, 요동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 철도 라인이 있는 이 지역에서 등장해야 할 사상들이 국부론, 에덤 스미스, 홍구경, 그 이후에 이제 그 최시영, 최재우가 하고, 또 이꼬르,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조셉 스미스 브리검령의 이야기로 많이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이 산업화의 핵심, 에너지의 핵심에서 이론은 국부론 이유를 문제시하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 막스주의가 등장할 수 해야 되는 순차적인, 이게 또 최시영, 최재우, 동학, 서학을 반대하는, 이렇게도 패턴적으로 여기다 금성이 사이는 이야기 가설이고 추론이고 상상이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된 독일, 여기가 프로이센.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 이것도 시즌 15에서 이야기했고,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프랑스 식민지나 영국 식민지냐는 이 영역이 바로 이어진 자 말갈 숙길 아니 숙신 이어진들이 세를 이렇게 해서 중원을 장악하는 게 5대5 미시시피강을 장악하는 거고, 여기를 장악하면 이쪽 평원은 딸려오는 거고, 여기서 밑에까지 간 게 뉴 오를린즈고, 이 세력이 결국은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세력이 테르토리다. 뭐 이제 이쪽이 이게 미시시피강 끼고 서쪽이 프랑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 밑에 스페인 지역이 이 밑에 스페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스페인. 자, 그랬을 때 차이나가 중국이라고 하고, 라틴, 치나, 치를 틴으로 라틴이 되는 거고, 또 제3제국에 나치가 등장하는 거고, 이게 다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중국어와 관련되어 있고, 중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본질이 바로 뉴스페인이다. 여기서 밀린 세력들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 이야기했고, 이 세력들이 여기까지 5대5 미시시피까지 장악한 게 명나라다. 명나라가 아웃되는 게 이 5대5 미시시피강을 뺏겨서 청제국에 아웃되는 거다. 이 청제국이 결국은 누르하치 이후에 1600년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때로는 숙종, 영조, 정조 이게 핵심 그 기구 이 인물들이 결국은 이하고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되는 거고, 이 신라가 스페인이 되는 거고, 신라가 치나가 되는 거고, 나치가 되는 거고, 티나가 되는 거고, 나치의 어원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청제국 프로이센이 바라보는 중국은 결국은 신라였다. 그리고 한반도 사이에서는 이 한반도 조그만 사이에서 사라졌다 존재했다 한민족이겠지만 실제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주 세력에서 밀리고 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걸 이제 거꾸로 이게 전체가 몽골 제국인데 끝까지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속성이 결국은 지도가 다르겠지만 몽골 제국이 다 했는데 고려는 독립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페르시아 제국. 즉 유대인이 페르시아,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또 로마 제국 그 후에 2000년 동안 존재도 안 했다가 하는 그 스토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이거를 잘 기록을 또 추적해 보면 백제 신라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백제 신라에게 뒤진 놈들은 결국은 가야다. 이 가야와 관련된 게 또 기독교다. 그런 이야기는 또 간혹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타고 가다의 비유지, 이걸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은 큰 그 단어적 흐름의 맥락들이고, 아무튼 현대 이스라엘은 19세기는 시온주의 운동과 20세기 2차 세계대전에 발생한 유대인 학살 배경으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데가 미국, 또 그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데가 이스라엘. 이중적으로 맥마원 선언하여 이렇게 지금의 대립적 문제를 줬다고 하는 거고, 19세기에 시온주의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19세기에 등장한 시온주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등장한 시온주의도 존재했을 거다라는 가설을 이야기한 거고,
자, 그랬을 때 프로이센 청나라 이꼬르, 자, 프로이센 청나라 푸이 마지막 황제, 프로이센 마지막 황제 히틀러, 또 지도적인 비유 했고, 자, 그러면 시간이 또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발해가 망하고 이 말갈 애기들이 뭐 숙신 이어진 나중에 금나라로 등장해서 이게 먹었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이 지도 이쪽에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 후금 청나라 말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 되는 영국이 됐건 이 미국의 북부 세력이 됐건 이 세력들의 본질은 우리 한반도 기록선을 보면 신라도 아니요, 발해도 아니요, 조선도 아니요, 그리고 말갈 여진들이 다 먹어버린, 중국을 먹어버리는 금나라 청나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들이 추앙하는 종교 또는 세계관의 가치가 세계사적 가치와 유대인 또는 이 이스라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이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한 가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자, 건융제가 정조, 강희제가 영조, 이제 옹전제가 그 중간 사도세자처럼 23, 35 짧고, 그러면 이 청나라가 프로이센이니까 프로이센하고 비교를 하자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 국왕이고 난폭하고 교양이라고도 없는 남자, 재정과 군사제도에 개혁하는 등 프로이센을 부국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군인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용조, 프리드리 대왕, 프로이센 왕국 제3대 프로이센 국왕이다. 1786, 1712, 아니 1740에서 1786까지. 즉 프리드리 대왕이 정조다. 그리고 건용제다. 건용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프리드리 필름 1세하고 프리드리 2세하고 사건 중에 하나가 한스 헤르만 폰 카테라고 1704, 1730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다. 등장하는데 이게 비릴름 1세고, 자, 프리드리 비릴름 1세, 프리드리 대왕이 어렸을 때 이 인물이고, 이게 한스 헤르만 폰 카테고, 이게 이 중에 이제 비릴름 1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가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는 걸 도와줘서 보는 앞에서 사형을 합니다. 죽는 게 한스 헤르만 폰 카테고, 이거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정조가 디주에서 죽은 사도세자를 보는 영조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1730년 봄에 부왕인 프리드리 빌헬름 1세와 갈등이 많아 프리드리 2세 왕자가 영국으로 탈출했다.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노발대발한 프리드리 빌헬름 1세는 프리드리 2세 왕태자 자리를 박탈하고 처형하려고 했으나 신하들의 신성로마 제국 카를 6세 황제들이 만류해서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인 한스 헤르만 폰카테를 처형시키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 처형시키는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 나경원, 영조, 자, 정조도 불시에 평안도를 방문한 목적과 단시간 내에 오고 간 방법. 평안도 갔다 와서 이제 뭐 비행도 있고, 아무튼 정조도 아니 사도세자도 그 몰래 그 세자가 평안도를 다녀오게 된 뭐냐 이 이야기로 나경원이가 뭐 서를 내서 1762년에 영조가 세자를 처분하는, 즉 비슷한 또 이야기가 이 독일 역사에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친구가 죽는 것을 보는 정조, 그를 죽이는 프리드리
헬르미스, 프리드리히 왕은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이 그림이 우리의 영조 종조 사도세자의 그림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정조 건용제 프리드리히 대왕 조지 워싱턴 한 인물이고. 자, 이랬을 때 이제 강희제가 1736 35년에 자 만주족과 한족 등장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 교회 산하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시 불러들여 북경에 서양식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고, 예수의 수도사 주세피 카스탈레온의 서양식 궁정인 원명을 개보수하고, 이제 정조는 화성돈을 만드는 거고, 그 건용제는 강희제는 원명원을 개보수하고, 여기서 또 예수회가 등장하고, 북경에 서양식 건물을 등장하고, 중국 역사 문자욕도 단행했고, 청제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책들을 모두 금수로 만들었다.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1776-749, 사도세자가 죽은 때가 1761 7월 4일, 미국의 독립이 1776 7월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몽화변 1761 7월 4일 사도세자가 노름과 부왕 영주에서 디주에 갇힌 게 디주에 갇혀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렇게 하고,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